네, 지난주 수요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만큼은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이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대책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과연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송성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는 이번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총 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대책의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 일자리 대책 발표에 참여한 부처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나라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먼저 청년 일자리 대책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전체적인 방향 전환이 눈에 띕니다. 정부의 표현을 빌리면 공급자 중심으로 부처별로 난립하던 일자리 사업을 단순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직접 지원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 내일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11만 원 정도를 꾸준히 모아 2년간 300만 원을 만들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보태서 1,2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라는 이름으로 기업이 청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취업자에겐 300만 원을, 기업에는 39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 기업에 주던 39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떼서 청년에게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지금 전국에 17개가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매달 청년 채용의 날을 열어서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기로 했고요. 네. 지금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인 워크넷을 개편해서 일자리를 검색하고 입사 지원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취업 포털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또 대학에서는 1학년 때부터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이번이 6번째인데요. 그럼 이번에도 발표하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우선 청년 취업 희망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있던 청년 인턴제를 이렇게 변경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기업에 주던 지원금을 방향을 바꿔서 취업자에게 주는 방식인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390만 원을 받던 거를 90만 원만 받게 됐으니 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오히려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또 이 혜택을 받게 될 대상도 1만 명으로 잡혀 있어서 범위가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본인이 모은 돈 300만 원을 빼면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할 청년은 많지 않을 거란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 밖에 대학에서 진로 교육을 강화하거나 취업 포털 구축 등의 방안은 기존의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다수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는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편성된 예산과 제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걸 고민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이었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구직자 지원 같은 알맹이는 빠진 맹탕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정작 절실한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구조 모순 해소에 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그리고 복지 양극화 문제 간에 일어나고 있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실업 해소. 현재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청년 실업 해소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또 이 밖에 여성 일자리 대책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골자인데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지금은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1만 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사회보험료 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체로 살펴보면요.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좀 강화하거나 반복된 내용이 골자인 것 같은데 역시나 실효성 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이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회사의 분위기상
그리고 이런 업무 공백, 뭐 이런 이유로 휴직을 한다고 할지라도 길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죠. 조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평균 10개월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남성 역시 이 육아휴직 참여율이 6%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대신 휴직 기간을 조정하거나 지원금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겠다는 대책은 말 그대로 공급자 입장, 공무원 입장에서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네. 또 여성 근로자의 4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들은 여전히 이런 대책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책이 청년 일자리로는 6번째, 그리고 일자리 대책으로는 9번째로 나온 대책인데요. 예. 그동안 청년 실업률이 최고를 기록했다는 건 결국엔 이런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는 지난 일자리 대책들의 성과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하고 반성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결국은 일자리가 참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고 또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청년 여성 일자리 문제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